낙찰받은 제 지인은 기분 좋게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것도 잠시, 갑자기 공유자가 잠깐만을 외치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나섰죠. 안녕하세요. 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다양하고 또 다채롭게 일어나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겪는 사람은 정말 똥줄 찢어지죠. 오늘 소개할 물건은 옆에서 보기에는 정말 한편의 코미디의 연속이지만 당사자는 정말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진 그런 물건입니다.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47910이고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14평 정도 되는 작은 지분입니다. 사진을 보니까 컨테이너도 하나 있네요. 제 지인이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임장을 갔었는데 그때 비가 엄청 와서 그냥 차 속에서 물건만 쓱 한번 보고 다음날 입찰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제 지인은 무엇 때문에 입찰을 참여했을까요? 보통 이렇게 임장을 부실하게 하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낙찰이 되면 기쁘지도 않고 낙찰을 잘못 받았나? 내가 비싸게 받았나? 좀 이런 밍밍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제 지인분은 입찰에 참여했는데 1등으로 낙찰을 받았다고 실시간으로 저에게 전해주더라고요. 2등 입찰가를 보니 낙찰가와 차이가 26,700원이네요. 2등 하신 분은 간만에 가슴이 쫄깃해졌겠네요. 낙찰받은 제 지인은 기분 좋게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것도 잠시, 갑자기 공유자가 잠깐만을 외치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나섰죠. 마치 도박판에서 잠깐 하듯이 말입니다. 여기 경매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공유자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 청구서 제출. 공유자가 우선 매수 청구권을 사용했는데 낙찰은 제 지인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을 외치고 나온 공유자는 입찰표는 작성했는데 보증금을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이 보증금이 없으면 무효라고 했더니 전화기를 꺼내서 지금 바로 계좌이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되죠. 개인간이라면 모르겠으나 부동산 경매는 절차가 생명이에요. 봐주는 거 일체 없어요.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요. 노숙자라도 당연히 높게 쓴 사람이 낙찰되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합니다.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은 덜컥 낙찰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랬을까요? 저라면 좀 얼떨떨할 것 같아요. 공유자는 집행관에게 빌고 사정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원에 아무리 빌고 또 빌어도 한번 내려진 결정이 번복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물러나서 차라리 낙찰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공유자가 좀스럽게 시간을 끌고 아무튼 그랬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공유자는 낙찰자를 따라와서 최고가 매수인 지위를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공유자는 그냥 통사정하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말 택도 없는 생각이죠. 진짜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 부동산 경매바닥 생리가 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돈이 들어가면 쓰레기장도 전원주택이 들어서고요. 비탈길에도 카페가 생겨요. 돈이면 폐가도 별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맨입으로 누가 낙찰자 지위를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날 통사정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했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돈을 준비했겠지만 낙찰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면 가격을 더 올려서라도 이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공유자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라고 판단되면 다소 좀 부담되는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도 낙찰자 요구를 맞춰서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 공유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낙찰자는 공유자와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고 말아버렸어요. 자, 그럼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손실이 커질 것 같습니까?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 낙찰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처음부터 그 물건의 소유자도 아니고요. 공유 관계를 계속 이어져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수익이 조금만 만족스럽다고 하면 그냥 던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공유 관계였던 공유자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손실이 커지죠.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도 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가치도 올라가고 점점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가격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낙찰자는 이제 협상을 하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수익을 더 얻을 연구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손실이 많을 것 같습니까? 물건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이런 작은 토지, 작은 지분을 살 사람이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낙찰자가 왜 이 물건을 선정했다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봤죠. 답은 작은 토지였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도 이 작은 지분은 물건이 작아서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부담이 없잖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은 언제나 제가 환영합니다. 물론 제가 직접 답을 달아놓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